햇살과 바람, 그리고 기다림이 만들어낸 수천 개의 시간이 이 작은 항아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굽이치는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는 고집으로 정성이라는 가장 귀한 재료를 지켜온 이들이 있습니다. 때를 이어내려온 깊은 맛의 비밀, 그 정직한 땀방울을 찾아 떠납니다. 로컬인을 만나다 네 번째 시간, 완죽은 소양면 조웅농산의 최경아 농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웅농산의 대표 최경아입니다. 저희는 조웅농산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저희 남편의 성이 조가예요. 조가이고 그 움이라는 뜻은 움집, 움막 이런 뜻에서 조웅농산으로 지었는데 그게 좋은 집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장류를 제가 위주로 처음부터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 먹는 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베이스 그 양념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서 그걸로 맛을 낼까라는 그 고민을 많이 해왔고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그 먹거리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서 장을 집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저희 할머니나 어머니가 하시고 있는 그 장맛을 이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를 내가 좀 배워서 그 옛날 분들보다는 더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항상 균일한 맛을 낼 수 있게끔 날씨나 뭐 온도나 이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정한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수작업을 하고 자연히 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제가 뭐 이 자연을 이길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균일한 맛을 낼까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몫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엿기름도 기르게 되고 엿기름을 길러야 고추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 엿기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식혜여서 제가 전통 발효식품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막 다른 재료를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본은 잘 만들어 놓으면 그냥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접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기본 베이스를 잘하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지금 제가 그 외주를 발효시키는 것도 그냥 자연 발효를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으로 시작한 지가 10년 넘었어요. 이제 그러기 전에는 제가 그냥 이 가정에서 제가 그냥 우리 아이들 먹고 주변 분들 나눠 먹으려고 그전에도 하기는 했었죠. 네, 그 저희가 여기 이 공장이 해썹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둘이 그냥 이 공정을 이제 완제품이 밖에서 들어오면 이 안에서 뭐 포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 둘이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인들은 될 수 있으면 이 공장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고 저희가 둘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밖에서 저희 이제 항아리는 밖에서 있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장가르기 할 때는 동네 이제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작업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장가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필요할 때는 동네 분들을 모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두 분 혹시 누구누구이실까요? 저희 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많이 또 더 시켰고, 지금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그 단순하게 기술로 되는 게 아니고, 그 1년, 2년, 3년, 4년 계속 그 날씨 변화도 요즘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경험으로 내 이 몸에서 축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제가 계속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보여주시는 메주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메주는 저희가 콩을 직접 재배를 해서 만든 메주인데요. 그 콩을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서 깨끗이 세척을 해서 그 해콩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런 자연 발효는 약 2개월 정도 말림을 해요. 말림을 해서 띄우는 과정까지 거의 한 2개월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 발효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깨끗이 세척을 해서 지금 이게 다 띄워진 메주예요. 이제 약간 진한 갈색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막 그 곰팡이가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메주는 곰팡이균을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서리태로 만든 메주거든요. 이렇게 그냥 하얀 백곡균도 나오고 황교균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메주에 보이지 않는 그 곰팡이균들이 한 1000여 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발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항아리에서 이렇게 숙성을 약 한 3년 정도 숙성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나쁜 균은 이제 다 없어지고 유익균만 남아서 그래서 3년을 숙성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그냥 그 짠맛보다는 단맛이 많이 나와서 구수하고 옛날 전통 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거죠. 아 진짜 맛있겠다. 된장을 이렇게 빨래하듯이 치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으깨야 돼요. 그래야 떫은 맛도 없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오래 치대면 찰져져요. 약간 콩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의 된장. 그죠?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예. 막 기계로 막 곱게 갈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치대는 게 이렇게, 아니고. 응. 예, 예. 이렇게 해야 덩어리만 그냥 으깨는 예, 식. 예, 예, 으깨듯이 그냥 깨부수는 거죠. 그럼 된장 만드는 거는 거기서 그게 끝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니까 1차로 아까 그 메주에서 한번 발효가 돼 2개월 반 정도 발효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항아리에서 물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여기에서 또 2차 발효가 되는 거예요. 2차 발효가 되고 또 분리해서 간장 따로, 된장 따로 해서 3차 발효. 3차 발효까지 가고 이 3차 발효가 또 간장하고 된장하고 이제 각자 그 항아리에서 또 익어가는 시간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년 이상? 예, 3년 이상이라고 해도 이 장들은 여름에 한 3개월 정도만 발효가 되거든요. 그럼 3년이라고 하면은 한 9개월 정도 발효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게 36개월이 아니고 한 9개월, 10개월 그 여름에 뜨거울 때 그때 발효가 되니까 그때 장이 익어가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추울 때는 좀 멎어 있고 발효 상태가 그렇게 2개월 한 반 정도 숙성시킨 메주를 깨끗이 세척을 해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 햇빛에 말려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서 깨끗이 씻는 이유는 겉에 붙어있는 잡균이나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햇빛에 이제 그 햇빛으로 살균을 한 번 더 하는 과정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틀 정도 말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만들어서 이렇게 소금물과 물을 이제 잘 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게 한 60일 정도 지금 우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진하게 우러나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후에 하얗게 꽃이 핀다고 해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60일 정도 되면은 이제 장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우러났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그릇에 건져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간혹 이렇게 깨지는 것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백곡균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주 맛있는 균이에요. 이제 장가르기를 할 때 이렇게 여기서 건질 때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에 불어 있어서 건지면서 또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게 지금 이 백곡균 저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백곡균이 많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황색이 이렇게 노란색이 오래되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그 공기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갈변을 하는 건데 이 황곡균은 또 조미료 맛을 내요. 그래서 저희 된장에 조미료 넣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고 이 황곡균이 그 맛을 내요. 그래서 이 황곡균을 제가 여러 해 이제 하다 보니까 그 황곡균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위적으로 균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이거를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균도 있는데 벽균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다른 균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해가 갈수록 더 맛있는 장이 되는 거죠. 한 가지 균만 이렇게 접종을 시키면 요즘은 많이 균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제 유익균도 있지만 유해균도 간혹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소비자분들은 모르시니까 이거 뭐 큰일 난다고 하는데, 매주에 유익균이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유해균도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그 유해균을 다 이겨내서 그 맛있는 장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건져서,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백국균, 아까 그거는 한 매주는 백국균이 많이 자리를 잡았고 한 균은 한국균이 많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국균하고 백국균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매주는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균을 접종시키면은 그냥 균이 단일하게 그냥 한 가지로 100개면 100개가 다 똑같은데, 저희는 100개면 100개가 다 이렇게 달라요. 이 매주 모양이, 매주 속 모양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통장에서는 이걸로 해서 그 맛있는 맛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가 묵을수록 맛있고, 균을 접종을 한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운을 못해서 빨리 그 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공기가 없게 여기에서 이제 항아리에서 또 꾹꾹 눌러줘야 돼요. 공기를 빼주고 눌러서. 이거 한국균, 백국균 찾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이제 그 온도도 맞출 수 있고 해서 저희는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사장님 좋은 농산만의 장의 특징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국균, 한국균이 나올 수 있는 온도를 제가 그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제, 예, 제가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장님네 장의 노하우자 네, 자랑. 저희 자부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항아리에 담아 놓으시고 예. 9개월 정도 숙성을 하면은 이제 또 맛있는 장이 되는 거네요. 아니요, 한 3년 이상. 3년. 3년 이상. 아까 말씀하시는 그 3년은 건 9개월 예. 가량. 발효는 9개월가량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3년에. 지금 내부 시설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내해 주시려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으신 거죠? 네. 옆에 계시는 분 혹시 누구이실까요? 딸입니다. 저희 후계자예요. 아우, 후계자. 네. 사장님이 저희 그나마 노컬 또 지켜주시기 위해서 후계자를 만드시네요. 네. 네, 그럼 작업실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사장님, 옷에 대자 적혀 있는데 혹시 이 대자가 뭘까요? 이게 대표의 대자예요. 옷이 자꾸 우리 직원들하고 바뀌니까 제가 그냥 제 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자 옷을 구분을 하거든요. 네. 크기 대자가 아니고 대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시구나. 대표님 거는 입지 말라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은 일반 구역이고 이쪽은 청결구역 발효실이에요. 그래서 발효실에 그 외부인들이 함부로 문을 열거나 들어가거나 하면은 그 잡균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은 저희 관계자들 외에는 문을 못 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문으로 해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지, 이게 지금 그렇지 않다라면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그 잡균들이 여기에서도 그냥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그냥 칸막이를 해놓고 문을 만들어 놨고, 이쪽은 저희 청결구역, 여기도 청결구역이고 분쇄실이에요. 분쇄도 따로 이렇게 저희가 칸을 만들어서 여기는 오로지 분쇄만 하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이것도 분쇄하고 저것도 분쇄하고 이렇게 섞이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오로지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 미숫가루나 가루류만 저희 것만 오롯이 하기 때문에 다른 뭐 곡물이 들어간다든가 다른 막
이것저것 분쇄를 하고 이러면은 그 섞일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 것만 하고 딱 청소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이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방앗간에도 갔었어요. 근데 방앗간에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품들을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저희 제품에 유입될 수도 있고 그렇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따로 저희 거 그냥 분쇄기를 구입을 해서 저희 제품만 오롯이 만드니까 그래서 아주 좋더라고요. 저도 그냥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뭐가 어떤 것이 묻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저희 제품만 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결면에서도 아주 저희가 그냥 일단은 만족을 하니까 그리고 제품이 나갔을 때도 저희가 자신 있게 그냥 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이것도 그냥 분쇄질도 잘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작업은 뭘까요? 저희가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면은요, 이제 금속검출을 이 속에 뭐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더 검사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이물질이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요. 이물질이 있으면 이제 삐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한데, 그래도 두 번씩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 포장할 때, 여기 병입을 할 때, 그때 한번 또 검수를 하고, 또 이제 기계에서 다시 한번 또 검수를 또 한 번 해서,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죠. 저희 메주를 구입을 해서 직접 장을 담그시는 분들은 그 이제 거기 저희 박스에 레시피가 있어요.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요즘은 싱겁게 뭐 저염해서 뭐 그 소금을 조금 넣거든요. 짜다고. 그런데 제가 발효를 하려면 그 정도의 저희가 그 제시하는 그 레시피에 소금 양과 물을 넣으셔야 발효가 잘 돼요. 아니면 소금을 좀 덜 넣거나 그러면은 얘가 싱거워서 쉬어져요. 쉬어지는 거는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좀 짠 거는 나중에 고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 레시피대로 싱겁다고 내 입맛에 맞게 그냥 싱겁게 이렇게 담으시면은 반드시 그거는 메주를 장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냥 그 레시피대로 하시고 이제 그 장을 담았으면 저렇게 한 60일 후에 40일이나 60일 후에 이제 장가르기를 하시면은 요즘에는 항아리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항아리가 없고 그냥 플라스틱 통이다 그래도 괜찮아요. 대신 플라스틱 뚜껑을 꽉 닫아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발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면보 같은 거를 씌워서 고무줄로 꽉 묶어서 그 밖에서 그런 어떤 벌레들이 유입이 안 되게끔 그냥 꽉 묶어서 놓으면 이제 면보니까 공기가 통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놔두시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가을까지 그냥 놔두셔도 괜찮아요. 근데 햇볕이 너무 많이 드는 데는 그 장이 위에가 너무 많이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절 정도 뚜껑을 그때는 한 3개월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한 4월 달에 장가르기를 했다 그러면 7월 달 정도는 한 반절 정도만 살짝 뚜껑을 또 이렇게 엇비슷하게 놓으시고 공기는 일단 통하게 해주시고 바로 김치냉장고에 장가르기를 해서 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파트나 그런 데여도 이런 식으로 그냥 플라스틱 통에도 그냥 그렇게 그 베란다에다 놓으시고 장을 익히시면 아주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굳이 항아리를 처음부터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좀 처음에는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항아리를 그 비싼 항아리를 구입하지 마시고 그게 플라스틱 통에서 그렇게 해서 익히셔서 나중에 가을쯤 해서 냉장고에 이제 넣으셔서 보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뚜껑을 꽉 닫아서 그냥 밖에서 실온에서 베란다에서 그냥 보관을 해 두셔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서 그 이제 완제품이 3년 이상 숙성시킨 것이 완제품으로 이제 매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숙성이 완전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밖에 안 놓아두시고 그냥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야 그 균일한 맛을 저희가 일단은 3년 이상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그 맛이 유지가 되려면은 그 실온보다는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서 그 맛을 유지를 하면서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뚜껑만 잘 닫아 두시면 그거는 그렇게 큰 변질 없이 그냥 오랫동안 두고 드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제품에 대한 자랑을 하실 수 있는 거. 제 제품은 따로 뭐 특별히 좋은 거는 없고 햇볕과 바람과 정성으로 만들어졌고 거기 이제 더해서 저희의 어떤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어쨌든 이거는 저희 제품은 그냥 자연에 맡기는 것이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이제 조금 보태는 거죠. 정성? 예, 그 정도입니다. 저희 정성에 더 보탠다면은 좋은 제품으로 진짜 좋은 콩을 해서 정직하게 만든다는 거, 예,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브로콜리를 만나다. 오늘은 완주군 소양면의 조음농산 최경아 농가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역농업 농촌의 내일을 향합니다.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